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자기 딸내미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보고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과했다던 그 시어머니 사연 기억들 나시죠? 그 사연과 관련된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이 쓴 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쓰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글에 원본 쓰니가 댓글을 달면서 본인의 근황, 후기를 알리는 그런 형태의 영상입니다. 일단 보시면 알 거예요. 원제, 시어머니가 끌어안고 우셨다는 분 이거 꼭 봐주세요. 제가요 똑같이 당했다가 나중에 용서를 했었는데 결국 우울증 재발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러니 제발 쓰니는 두 번 다시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 우는 거 보니까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제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인 양 전보다 훨씬 더 기세등등하게 변할 겁니다. 마치 학폭 가해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교묘해져요.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엔 자기가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아들과 멀어지고 며느리가 오만방자하게 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가뜩이나 앞뒤 다른 사람이라 그런가 저 같은 경우엔 더 했는데 쓰니의 시모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쓰니 남편 우리 엄마가 사과도 했으니까 뒤끝 그만 부리고 천륜 떨기지 말고 이제 그만 보자 이러면은 그냥 울어버리세요. 참고로 이거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쓰니는 울면 돼요. 아니 연기를 하기 싫어도 저절로 울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요. 처음에 남편 말에 속아 용서를 하고 또 그 지랄병이 재발했을 때 남편은 이런 저를 단 1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과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예, 물론 훨씬 더 교묘하게 바뀌었으니까 이해는 가요. 남편도 속았죠. 여하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남편과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제가 안 간다는 거 억지로 시댁에 끌고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못해 밖에 뛰어내리려 발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완전 시겁하고 두 번 다시는 시댁에 시자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 끊었을 때 애들은 보여주고 하더니 두 번째 끊고 나니까 이제는 애들도 안 보내요. 또 이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뒤집어지니까 남편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씨 우리 엄마가 그렇게 또라이였나? 이거랑 또 하나는 아이씨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이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심했으니까 안 봐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귀찮아서 끊어버리는 게 더 크긴 한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 숨통이 트이죠. 그래도 자기 엄마 편에 서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저희 친정의 경우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든 얘기만 듣고 처음엔 당신의 딸인 저를 나무랐어요. 아이고 네가 두 모자 천륜을 갈라놔서야 되겠냐. 얼른 화해하고 너도 좀 참고 살아라 이러셨는데 하루는 저희 딸아이가 지 외할머니 즉 저희 엄마 보는 앞에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 라며 막 저를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는 흉내를 냈는데 엄마가 그걸 보시더니 진짜 그랬냐며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화해하라는 말 단 1도 안 꺼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연 끊을 때는 친정을 동반해 보다 더 수월하게 끊을 수 있었지만 물론 고속도로 사건도 있었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했나 싶은 그런 후회도 들고 그래요. 여하튼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바뀔 수 있어도 생각과 가치관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뭐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절대 어림도 없는 소리죠. 참고로 저요 두 번째 연 끊었을 때 저처럼 자기 시댁에서 엄청 당하고 온 시누이한테 그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 신우 말에 의하면 저희 시어머니 당신 딸이 시집살이 당하는 걸 보고서도 저를 떠올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시누이를 포함해 주변에서 자꾸 그 말을 해줘가지고 알게 된 거래요.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즉 당신은 그것들이 죄라는 인지조차 못했다 이겁니다.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본인도 본인 엄마가 마음에 들진 않았다고 그래도 사람은 착하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올케 언니인 저를 보고 확실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냥 며느리가 싫어서 괴롭히는 거 본인이 직접 당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랍니다. 그러면서 대신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쓰니 만약 남편이 억지로 시댁에 끌고 가려고 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세요. 댓글 1번 전글 쓰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안아줬다는 그 쓰니예요. 안녕하세요. 그 쓰니입니다. 방금 제가 쓴 글에 달린 댓글들 다 읽었고요. 지금 이 글도 마찬가지 읽어봤는데 이렇게 마음들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저는 그냥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남편은 본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제가 약을 먹게 된 거라며 크게 자책하는 중이라 전날 그 난리가 났던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든 무조건 따를 테니 편히 하라고 합니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상관없으니까 시댁 왕래 시기는 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네요. 절대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좋은 걱정 정말 감사드려요. 대댓글 뭐? 시기를 결정하라고? 그럼 뭐야? 결국은 보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야? 야 남편이 여우네요. 2번 남편 말하는 꼬라지 봐라. 절대 왕래하지 마요. 시누이는 계속 시집살이 할 텐데 그럼 이젠 자기 딸 신세랑 비교하면서 자긴 좋은 시어머니인 양 자빠까지 해가며 강도만 약하지 전에 하던 짓 분명히 똑같이 할 겁니다. 더 교묘하게 댓글 3번 왕래 시기 대자 3번입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의사 말이 맞네. 결국엔 지 마누라 죽일 새끼야 저거. 그냥 앞으로 쭉 끊을 거라고 하세요. 단호하게. 심호 보면 트라우마 터진다고 죽는다고 해요. 저게 뭐야? 2번 그렇죠. 자기 딸내미가 당하는 걸 보고 진심으로 반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물론 진짜로 반성을 하고 한동안 정도는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싶을 거고 나보다 더 심하게 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냐.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다. 딱 이러면서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 시기가 다를 뿐 아시겠나요? 참고로 이거 제 경험담입니다. 3번 그래 뭐 솔직히 내 새끼 아플 때랑 동네 아기가 아플 때 똑같이 느껴지던가요? 아니잖아. 더군다나 동네 그 아이는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애라면 더 그래. 물론 시어머니가 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며느리와 딸 그 공감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쓰니가 불쌍하고 또 미안해서 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4번 제가요 전 글에선 댓글 안 썼는데 이거 보니까 써야겠다. 저희 친정 동네에 졸라 유명한 시어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뭐 옆집 아줌마 정도로 알았고 그 집 아들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해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야. 특히 그 할줌마의 친구들까지 미친 듯이 욕을 하고 말렸으니까 그 시자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도 안 될 정도죠. 그러다 하루는 이 할줌마 어디가 아파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 개과천선해가지고 어찌어찌 한 3개월 조용하길래 잘 사나보다 이제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반학가처럼 아들네의 집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한 사나흘은 아들 집에서 살고 또 하루 이틀은 본인 집에서 살고 그러다 얼마 뒤에 본색이 출현 또 한 번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대로 이혼당했습니다. 지금 그 할줌마 아들 손주 해서 셋이 사는 중이에요. 5번 맞아요. 이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물론 똑같은 걸 당해봐서 그런 거겠지만 쓰니가 불쌍해서 그리고 미안해서 흘린 눈물 이건 절대 아니죠. 그냥 내 딸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내 딸내미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온 겁니다.
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쓰니의 시모는 변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니까 속지 마. 6번. 참 이게요. 웃기는 게 아무리 악독한 시부모도 나처럼 좋은 시부모가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하더군요. 시부모 머릿속에는 며느리는 며느리, 딸은 딸입니다.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짜 친딸처럼 같이 누워 TV 보고 밥 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난리 나잖아. 7번. 그렇죠. 이게 바로 레알이죠. 진짜예요. 나중에는 결국 딸은 딸, 며느리는 며느리 이게 되는 겁니다. 잠깐 눈물 찌끔했다고 진짜 뉘우친 게 절대 아닌데 댓글들은 사과는 밭에 만나는 건 보류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대세 의견인 거 참 아이러니해요. 그 일방적인 사과 절대 믿을 게 못 되죠. 시모에게 있어 며느리는 발톱에 때만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세울 수 있었던 건데 그게 과연 진짜 한순간에 뉘우치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밉고 죽이고 싶을 겁니다. 특히 그 시모가 그때 울면서 나는 내가 옛날에 시집살이를 하도 당해서 그런 내가 끊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라고 했다죠. 며느리가 용서를 하는 순간 괴롭히는 수법 당연히 더 악랄하고 교묘해질 거라는 그 쓰니 말에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반성, 지랄. 학폭 가해자 새끼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일단 저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도 그 유명한 트윈스 있죠. 8번. 대공감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죠. 참고로 저는 연 끊고 지내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시모가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며 아예 그냥 대성통곡을 했죠. 일단 무릎도 무릎이고 통곡도 통곡이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래 이제는 진짜로 변했겠지 싶어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받아주자마자 바로 합가를 추진합니다. 이 할매가. 제가 거절했죠. 그랬더니 결국엔 근처에도 집을 얻어오네요. 그리고서 맨날 외롭네 어쩌네 자주 좀 와라 애미야 네가 해준 김치가 먹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잠을 못 자니 우울증이 왔니 약을 먹고 있니 어쩌니 저쩌니 온갖 약한 척은 다 하더니 이사 오고 딱 3개월 만에 본색이 튀어나와요. 물론 남편 모르게 딱 저한테만 말이죠.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왜 마음을 안 푸냐 이 썩을려라. 그러다 결국 동네가 떠나가라 완전 난리가 났었고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시모가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 그지 같은 년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지랄 발광 자살쇼까지 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히 잘 살고 있어요. 뭐 아직도 시 이모들이 엄마 좀 신경 쓰라 이러면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까지 전달되지는 않네요. 사람요 안 바뀝니다. 절대. 9번. 오늘도 비원 다짐 달달달달달달. 물론 뭐 좋은 시어머니도 많죠. 근데 이거 보고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이러면서 욕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니들은 안 늙냐 그러는데 아니 니들은 안 늙냐 이 말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니들은 젊은 적 없었나? 아니 늙으면 뭐 괴롭혀도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잘 지내야지. 이건 그냥 못된 겁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맞잖아.